신한은행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현안을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사를 모시고 세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제 1주택자들도 세금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2017년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로 세금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였기 때문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는데요. 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도 이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1주택 비과세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 1주택 비과세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 이 비과세의 혜택은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즉 국내에 살고 계시지 않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잠시 여행 등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국내 거주자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막 바뀐 경우에는 집을 파는 시점에는 비거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세대라는 건 같이 사는 가족 전체로 집수를 본다는 거고요. 이제 거주자인 가족이 가진 집 한 채를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의 요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17년 파리 대책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집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17년 8월 3일 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즉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에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해보면 1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된다. 맞습니까, 팀장님? 네,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가 문제예요. 네,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집이 9억이 넘게 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9억 이하분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세금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9억 초과분이 과세가 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게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건가요? 근데 이 장특공제가 작년까지는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어도 오랫동안 보유만 했으면 연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 초부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때 2년의 거주 요건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공통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정리해보면 집을 언제, 어디서 샀는지, 올해는 9억이 넘는지, 넘는다면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번 또 추가가 됩니다.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서 21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 6년을 보유하고 만 4년을 거주했다면 6 곱하기 4, 24%에 4 곱하기 4, 16%를 더해서 40%의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거주는 하지 않고 만 6년만 보유했다면 연 2%씩 12%의 장특공제만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양도차익이 5억일 때 이 두 가지의 세금 차이는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조건에 따라 세금 차이도 상당한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우선 장특공제는 말 그대로 장기 보유했다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
그 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당연히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 전후로는 세금에 있어서 급매물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최근 강남 일대에서 임대 물건이 좀 줄어들고 수천만 원 가격이 낮은 금매가 나온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다고 짐작이 됩니다. 보유는 오래 했는데 거주는 길게 못한 것들을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급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임대차 만료와 함께 본인이 이제 거주를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세입자가 나간 경우에도 일단은 잠시 비워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발표된 공시가액 현실화율이 1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공시가격을 유형별 그리고 가격대별로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거든요.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고가주택은 2025년, 9억 이하인 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27년부터 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은 가져갈 수 있기는 한데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에는 23년도까지 재산세도 일부 감면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라면 당장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영향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때문에 처분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고가주택인 1주택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가계의 각각 현금 흐름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급매나 전세 품귀 현상 중 일부는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시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사전에 질문을 몇 개 받아두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양권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주택을 한 채 보유 중입니다. 최근 로또 청약 열풍이라 청약을 넣고 있는데 혹시 당첨이 되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당첨되고 나서 향후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지어진 때로부터 1년 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던 기존 집을 파시기만 하면 이상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다 짓기 전에는 주택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의하실 점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거나 하면서 특약에 의해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게 업무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오피스텔을 어떤 형태로 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잘못해서 오피스텔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택을 보유 중인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있는데 세대 분리했을 경우 1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요? 네, 세법에서는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기존에 동일 세대였던, 즉 같은 세대였던 부모 자식 간이라도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진짜로 세대 분리가 되고 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판다면 비과세는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 분리를 시켜놓은 것은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실질을 따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1주택 비과세 내용을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점, 첫 번째, 원래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입니다. 하지만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구입을 하셨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다면 이는 역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둘째,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 기간만 오래되었는데 앞으로도 거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팔고 새로 거주할 수 있는 1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올해가 지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